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거를 살펴봤었죠. 어떤 함수 y나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느 한 특정한 곳 여기라고 하는 한 곳만 딱 짚었을 때 여기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면 요게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극한 값으로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쵸? 그 값이 보다시피 누구랑 같을 때? 함수 값과 같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그래프적으로도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요? 왼쪽에서 왔던 값과 오른쪽에서 왔던 값과 실제 여기에 찍혀 있는 값,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따다닥 붙어있네, 쪼르륵 붙어있네, 연속이네 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구간은 사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요, 연속인 함수의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들 쫙 한번 살펴보면서 뭐 기껏해야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죠, 결국은. 그쵸? 첫 번째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렇게 쓸까? 이렇게 분수꼴 함수, 얘도 연속 함수고 얘도 연속 함수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분수꼴 나오면요, 분모가 0 되는 곳, 여기에서는 뭐야, 글씨가 왜 이래 이거 여기에서는 불연속이다 라는 거죠. 그래프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 또 뭐가 있었냐면은 탄젠트 같은 거, 얘는 x가 어디에서 접는 선일 때마다 여기서 불연속이었다 나왔다 라는 거였고요. 그거 제외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던 것도 있잖아, 그렇지? 다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그 연속인 함수끼리 덧셈하는 건 연속인 함수 맞아? 맞아. 뺄셈하는 것도 맞아? 연속? 맞아. 곱셈해도 연속 맞아? 맞아. 나눗셈해도 연속 맞아? 나눗셈 같은 경우는 분모 0인 건 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챕터 2가요, 여기부터예요. 이렇게 연속인 함수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연속인 함수야. 이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요. 엄매? 최대라고 말하고 최소라고 적고 있네.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많이 쓸모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뭐 조금 쓸까 말까 할 거고 거의 쓸모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내용은 알아두세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자, 여기 끝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쪽 끝까지 그래프가 나왔다고 치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은 이 좌표가 A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X좌표를 바꿔 말하면은 폐구간 A부터 B까지,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나요? A 이상 B 이하를 의미했죠. 그리고 그래프를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어떻게? 연속이요. A부터 B까지 그래프를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안에서 가장 높은 좌표, 점 중에 가장 높은 y 좌표값과 가장 낮은 y 좌표값,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해서 그래프가 끝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그려지면 이 안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쪽이 뚫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자, 한쪽은 뚫렸고 한쪽은 차 있어. 뭔 얘기야? 구간으로 하면은 A는 빼고 B까지. 좀 이해하기 쉬운 부등식교로 쓰면은 A보다 크고 B 이하죠. 이해 가나요?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한쪽을 뻥 뚫어버리면은 이 함수는요,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나와요. 가장 높은 값은. 근데 최소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 가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만약에 연속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여기부터 꽉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래프가 뚝 끊겨서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더 치자. 무슨 말 이해 가니? 왼쪽, 오른쪽 둘 다 꽉 차 있습니다. 그쵸? 분명히. 그래프는 A부터 B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범위에서는 일단 그래프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연속은 아니죠. 보다시피. 그쵸? 그래프는 끊겼죠? 이래버리면요, 최대값이라는 게 없어요. 이해가요? 한 높은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낮은 값은 존재하네요.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가장 낮은 값은 존재하지만 높은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중간에 끊겨 있거나 연속이 아니거나 또는 한쪽, 양쪽 이렇게 폐구간, 닫혀 있는 구간, 등호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 개구간, 열려 있는 구간, 이게 안 쓰는 숫자가 있을 때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요, 문제에 따라서 보다시피 최대값이 안 나오거나 최소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둘 다 갖는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반드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는 하시겠어요? 딱히 이거를 쓸 데는 없어. 이거를 문제로 만들기도 애매해서 나중에 뭐 저기 적분 가서 살짝 증명할 때 잠깐 등장하고 그러지 거의 쓸모가 없는 파트긴 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연속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것도 연속이에요. 이 얘기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늘 배우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이값의 정리.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중간값의 정리라고 배웠거든. 이거를 용어를 중간값의 정리. 용어가 굉장히 바뀐 거지. 왜 용어를 바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기로는 중간값에 정리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때 중간만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있는데 쉬운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38선이 있어. 여기에 북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남한에 내려와 있어야 돼.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38선을 최소 한 번은 통과할 거예요. 이해 가요? 요게 쉬운 버전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버전. 내용이 이런 거라고. 38선이 있고 얘는 북한 사람, 남한 지역이야.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려면 38선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통과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통과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뭐 두세 번 통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가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좀 길고 좀 복잡해. 근데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은 천안 지역에서도 요거 사이값 정리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인 적도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그냥 사이값의 정리를 쓰시오예요. 그러면은 한 5줄, 6줄을 쫙 적어야 돼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었죠? 구간 AB, 이게 다른 말로는 폐구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 쉬운 버전으로 무슨 뜻이었지 이게? 쉬운 버전으로는 이게 X가 A 이상 B 이하의 뜻이었어. 그치?
이 구간, 다시 구간 여기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고 일단 칠 겁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 이거에 대하여 fa 값과 fb 값이 다릅니다. 이거의 의미는 xa일 때와 xb일 때 서로 높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는 북한에, 하나 남한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쉬운 말로. 이거 무슨 말 이해가요? 요거일 때 FA와 FC, B 사이의 적당한 실수 K에 대하여 이 K는 저거 버전으로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383 같은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여기가 좌표가 A고요. 여기가 B거든요. X좌표가. 여기 Y좌표가 FA이고요. 여기 Y좌표가 FB예요. 보다시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보다시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위아래 높이가 다르죠? 요 둘 사이의 K는 뭐겠어? 저 위와 저 아래 사이의 K라고 하는 383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죠? 에 대하여 FC equal K. 이게 뭔 말이냐면요. 38선과 만나게 된 요점. 예를 들어서 요거 빼질까? 요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아까 처음 요렇게 얘가 이제 탈북하는 거지, 그치? 요렇게 탈북했다면요. 요렇게 한 적당한 C라는 곳에서 38선을 딱 지나가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 FC equal K를 만족시키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철책선 구멍이 뚫린 곳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구멍이 뚫린 곳을 만족시키는 C가 구간 A와 B 사이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A 빼고 B를 뺀 요 나머지 어딘가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입니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44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 거기 44쪽에 보면은 거기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 사이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를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 equal K 인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거를 그 옆에 있는 그래프 빼고 요 글 한 4줄 되죠? 이 4줄을 그대로 적는 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나도 이거를 그대로 적는 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우 얘네 학교만 그런가 봐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모 고등학교도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한번 똑같이. 사이값 정리를 쓰시오. 이론을 적어라 이거죠. 이론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뭔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간 AB는 양 끝을 포함한 쭉 이어지는 함수죠.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순간이동 하는 거 아니야. 세븐틴 노래 손오공 있잖아 이게. 순간이동 알아? 순간이동 하는 거 아니야. 즉 연속인 함수야 이거지. 연속으로 쭉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일단 FA와 FB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의 높이는 차이를 보입니다. 보다시피. 이해가죠? 내가 아까 예를 들듯이 북에서 출발해서 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북과 남 중간에 38선 있지 않겠냐고요. 그쵸? 휴전선. 이해가요?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느 한 곳인가에서는 이 철책선에 구멍이 뚫렸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것을 이제 수학적 언어로 좀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비유가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깜장색으로 적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거라면 여기다 내가 살짝 해석을 좀 달았으니까 참고해서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높이가 달라? 왜 달라야 돼? 북에서 안 보고 오는 거니까. 그래야 이 사이의 값을 잡죠. 둘 사이의 값.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는 응용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뭐 계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꽤 쓸모가 많은 파트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딱 정해진 패턴으로 나오니까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이 끝에 나오는 표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표현도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예요. 쉽게 말하면 반드시 있다. 무조건 있다. 그래, 북에서 남으로 오는데 어떻게 휴전선을 안 건너가 올 수 있겠냐고. 무슨 말 이해가? 선생님, 이렇게 돌아오면 안 돼요? 서해안으로? 응, 안 돼.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 함수잖아.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가는데 이 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이 선이 무한히 뻗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선 안 통과할 수 없고 이렇게 가는 건 함수가 아니에요, 참고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죠?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3문제밖에 없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어쨌든 사이값의 정리라는 그것을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한번 제대로 써보는 연습도 필요할 겁니다. 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은 뭐 땡큐지 뭐. 자, 그러면 문제 3문제밖에 없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45쪽에 있는 필수의 제곱 6번 문제. fx는 x 빼기 2, gx는 x제곱 더하기 1이래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이런 거야. fx는 1차 함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렸던 일종의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잖아, 그치? 이 다항함수가 나왔으면 뭐다? 전 구간 연속. 이해가죠? 전 구간. 어떤 구간에서도 이게 연속이 돼요. 근데 gx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2차 함수니까 마찬가지 다항함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fx와 gx는 둘 다 전 구간 연속인 함수다. x 정의역을 어떻게 잡아도 이 안에서 반드시 그래프는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나오는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음 4개 중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 같은 뜻이에요. 전 구간 연속이 모든 x에 대해 연속이랑 같은 뜻입니다. 다음 4개 중에 전 구간 연속인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기억은 3fx 빼기 gx. 뭔 얘기야?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 보입니까? 응? 이런 거라고. fx는 아까 했듯이 연속인 함수지? 연속인 함수에 숫자 3 곱했어요. 이렇게 해도 연속인 함수였죠? gx도 연속인 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연속인 함수끼리 서로 빼기 한 겁니다. 그건 역시 뭐라고 배웠어? 연속으로 배웠던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전 구간 연속인 함수야.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쉽죠? 그거 아니죠? 니은은요, fx 곱하기 gx래. 무슨 뜻이야? fx가 연속인 함수고 gx가 연속인 함수거든. 연속인 함수끼리 지금 곱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무슨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무슨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니은도 연속인 함수네.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연속인 함수입니다. 실수 곱하기 포함해서 말이죠. 자, 디귿과 이제 리을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디귿은 보다시피 gx분의 fx고요. 리을은 fx분의 gx예요. 자, 이렇게 분수, 연속인 함수, 나누기 연속인 함수죠, 지금. 그쵸? 이게 나눗셈 나올 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분모가 0인 곳은 연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이게 0일 수 있을까? 즉 gx가 이거잖아. 그치?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될 수 있을까 하면 절대 0이 안 나오죠. 다시 한번 함수는 보통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것만 다뤄요. 우리는.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0, 1 이상만 나오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시피 연속이다 이거죠.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리을은 어때요? 분모 있는 게 fx죠? fx가 저기 있잖아. 그치? x 빼기 2잖아. 그치? x 빼기 2는 0이 될 수 있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쵸? 그래서 이 모양은요. x2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 반대로 뭐 2를 제외하면 연속이긴 해요. 그래서 다음 4개 중에 전 구간 연속인 것은 누구다?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 연속이 맞아요. 하지만 분모가 0이 되는 게 이렇게 리을처럼 존재하면 거기에선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함수가 정의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2를 대입 못 하는데요. 뭘. 이해가나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끼리만 사칙 연산하는 결과는 연속이라는 걸 배우는 문제이고요. 필수이제 7번은 이거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라 보기 좀 애매해. 이거는 사실 고1 수학이거든. 범위 주고선 최대 최소 찾으셔라 문제입니다.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고1 때는 구간을 안 썼죠. 그거 하나가 추가된 거겠네요.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 내에서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라 문제예요. 굳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랑 연계한다면 이런 거죠.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이므로? 2차 함수이므로. 2차 함수는 연속 아니겠냐고요. 이해가죠? 연속인 함수고 보다시피 구간을 폐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포함, 2 포함한 구간입니다. 그럼 아까 배웠던 것처럼 100% 최대 최소로 간다 이거죠. 이거는. 뭐 내용은 뭐 자세한 거 안 그래도 되겠죠. 일단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요. 대칭축이 어딜까? 두 군의 합이 2면은 그 절반이 1이겠죠. 대칭축이. 이거 이해 갔나요? 여기가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가로로 쭉 있는데 여기가 1인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보다시피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써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곳부터 x2라는 곳까지 이만큼 쓴다는 거죠. 이만큼을.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전체가 아닌 이 구간 내에 있는 그래프만 쓴다면 나는 여기 색칠하고 있는 것처럼 칠판에 색칠한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를. 그렇죠? 다 쓰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쓸 거의 뜻입니다. 따라서 제일 높은 값, 낮은 값은 반드시 존재할 거고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 자리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무슨 뜻이야? 이 함수에 1 대입하면 될 거예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죠. 이게 아마도 최대값, 맥시멈 값일 거고요. 반대로 최소값은요. 이게 2차 함수란 걸 우리가 아니까. 그치?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내려오죠. 길이를 재는 거지. 일종의 길이. 1부터 2까지는 길이가 1밖에 안 되지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더 멀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축에서 더 멀리 있는 얘를 대입한 값, 즉 f에다가 뭘 대입한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2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쵸? 이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보세요. 이게 고2 문제입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중3도 풀었는데 고1 문제잖아요. 고1 문제. 그쵸? 그러니까 굳이 그냥 옮겨 놓는다면 아 이건 연속인 함수니까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오겠구나 둘 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2번은요. 이것도 배웠던 거죠. 유리함수.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 그리고 구간은요. 2부터 4까지예요. 유리함수는 100% 연속은 아니죠. 아까도 해봤듯이 이렇게 나눗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곳은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분모 0인 건 x가 1 아닌가? 1? 그치? x1에서 이거 불연속입니다. 근데 이런 거거든? 1에서는 그래프가 불연속이긴 하고요. 나머지는 다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2부터 4까지래요. 무슨 얘기야? 둘 다 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2와 4. 그쵸?
그러니까 불연속인 곳은 내가 어차피 안 쓸 건가 봐요. 그쵸? 이 구간 내에서는 이 유리함수는 연속이에요. 이해가요? 전 구간에서는 불연속일지 몰라도 요 구간 2부터 4까지만 놓고 보면 연속이 맞아요. 왜냐면 2부터 4까지에서는 분모형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이 나올 거란 얘기죠. 유리함수를 다 그리지 못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리미트,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재밌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얘기했지. 이거 x에 1 대입 못해요. 그러니까 1에서 이렇게 점근선 나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분모가 1 대입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 식 앞에 리미트 x가 무한대라는 이 기호를 요 앞에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앞에 이 리미트 붙이는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 나오죠? 이거 1 나와요. 이거 이해가요?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계수비 1분의 1에서 1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x 좌표가 무한히 커지면요. y 좌표는 1에 수렴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점근선이 1이란 얘기예요. 즉 점근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요? 그 다음 한 점만 찾아볼게요. x에 0 대입하면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이해가나요? 이게 뭔 말이야?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서 요 둘이 점근선이면서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 가나요?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나는 이 그래프를 다 쓸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2부터 4까지만 쓰는 거예요. 여기 2라는 곳부터 여기 4라는 곳까지 나는 그래프를 이만큼만 쓸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웬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알겠지? 그치? 최대값은 x에 얼마 대입할 때? 2를 대입할 때입니다. f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이게 얼마야? 2 빼기 1 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 나오겠네요. 그쵸? 이게 최대값인 거고 최소값은 f에 얼마 대입할 때? 4를 대입할 때예요. 그럼 분모는 4 빼기 1, 3분의 4 더하기 1, 5가 되겠네. 그치? 이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요?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라서 2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구간 내에선 연속인 함수가 됐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다 나온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야 뭐 단순한 2차 함수니까 뭐 당연히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죠. 됐죠? 와, 별거 아니죠? 오늘 배우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쉽습니다. 네. 둘째 날, 셋째 날 배웠던 게 제일 어려워요. 현재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이해가요? 둘째 날, 셋째 날 뭐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 안 나죠? 자, 끝으로 이제 사이값 정리. 자, 이 8번처럼 보통 시험에 나오거든요. 보통 시험은 8번처럼 나와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증명하시오예요, 사실은. 증명하시오. 또는 해가 최소한 몇 개 갖는가 보여라. 이런 문제라서 네,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약간 생소한 스타일이라서 문제가.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 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어.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3차 방정식이 나왔네. 3차 방정식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풀었지 하면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을 구해? 근을 못 구해요. 근데 근이 어디쯤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이값 정리를 써요. 근이 어떤 두 수, 개구간으로 적자 개구간으로. 근이 어떤 두 수 사이에 존재한다, 있다 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못 찾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이 얘기는 지금은 여러분이 증명할 수 없어. 이 3차 방정식이 식은 딱 한 개만 갔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조금 더 해석을 좀 붙여주자면 이게 다른 말로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 뜻이긴 해요, 사실은.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뜻인데 허근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아직은. 실근만 관심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실근조차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못 구해요. 대신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구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과연 그 하나의 실근이 기억 이 안에 있을까? 아니면 니은 이 안에 있을까? 디귿 이 안에 있을까? 리을 이 안에 있을까를 찾는 문제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이 사이값 정리를 써서 푸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걸 쓰려면요 1단계가 뭐냐? 스텝 1 개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가 필요해. 일단 맨 처음이 문장 이거 아니었어?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 선생님 이거 방정식 문제인데요. 함수라니요. 네, 함수 보이잖아요. 좌변을 y라고 둔 함수입니다. 좌변을 fx라고 둔 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fx를 저 3차 함수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라 하면 어느 구간에서도 연속인 함수인 거죠. 왜? 이건 다항 함수니까. 이해 갔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냥 푸는 거예요.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인 함수. 5차 함수가 나오던 100차 함수가 나오던 200차 함수가 나오던 무조건 연속인 함수라는 거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연속인 함수가 있다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적어주면 돼요. 이게 왜 연속인데요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항 함수와 연속인 함수. 1단계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떤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를 찾는 건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좌변을 fx라고 뒀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억이 의미하는 게 기억을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연속인 함수. 두 번째 스텝은 뭐냐? 이 양쪽 끝같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쵸? 이거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요거보다 한 단계 나아간 걸 보일 거예요. 뭐냐면요. FA와 FB 사이에 0이 있음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증명할 거냐면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이해가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걸 보일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요. 여기 한번 마이너스 하면 대입해 보세요. 이 함수에 마이너스 2 대입. 그럼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8, 4, 2 플러스 8,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요거 마이너스 3 나와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어요. 이해가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한번 대입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 그러면요. 계산하는 거지.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이것도 음수가 나와요. 이래버리면 얘네들의 값은 다르니까 높이는 다르겠지만 음수와 음수기 때문에 이 사이에 0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과 0도 있죠? 0 한번 대입해볼까 이렇게? 이게 좀 문제가 좀 초반에 좀 어려워. 초반치고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보세요. 일단 지금부터 그냥 일단 이렇게 하자. 요 값들을 하나씩 대입한다 생각했어요. 하나씩 대입. 알겠죠? 함수 f에다가 대입한다. 이거 좀 같은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지금부터 F-2, F-1, 0, 1, 2 이게 5번 대입할 거야 지금부터. 0을 대입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또 음수예요. 이해 가요? 여기다 1 대입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1이네. 그치? 여기 1 대입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이거는 3 나와요. 이거 양수 나오죠? 2를 대입하면요 마지막에 2의 세제곱 8 2 빼기 1 17 나오네. 그치? 이것도 양수죠? 어디에서 사이에 0이 있니? 이 함수값 둘 사이에 0이 있는 것 어디일 거 같니? 다른 말로 다시 보여줄게. 잘 봐봐. 이런 뜻이거든?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에요. 뜻은요.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밑에 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x표가 마이너스 1이면요. y표도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 나온대요. 이렇게. 잡았다.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가요? 0일 때도 마이너스 1이죠? 0일 때도요.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점. 이해가요? 1일 때 3 나왔죠? 1이면 3 위에 있는 점. 2일 때는 17 나왔죠? x가 2일 때는 17 저 위에 있는 점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인가 봐요. 그래프는 끊기지 않은 연속인 함수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거지. 레이더를 통해서 이 철책선 인근에 어떤 생명체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시간대별로 관찰한 거야. 얘는 언제 월북했겠니? 언제 월북했겠니? 라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다 음수. 무슨 얘기야? 이쪽에서는 위로 올라갔다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음수는 양수잖아. 그럼 이게 떴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 어디선가 만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걸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단순하게 둘이 다르다를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 둘 사이에 0. 무슨 얘기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이 중간에 0도 있겠네. 이를 찾겠다는 거죠. 이렇게. 쭉 구하다 보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곳이 있을 거란 얘기야. 음수, 양수? 이렇게. 응? 아니 잘 음수로 그냥 나가다가 여기 봐봐. 여기 부호 안 바뀜. 여기 바뀜이잖아. 그치? 부호가 바뀜. 그치? 이거 안 바뀜이잖아. 바뀌는 곳은 이거 두 개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그쵸? 0에서 1로 갈 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게 뭔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F0은 마이너스 1이고 F1은 3이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둘 사이는 분명히 달라. 그리고 요 둘 사이, 즉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뭐가 있어? 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분명히. 그치? 그렇기 때문에 FC = 0인 C가 0, 1을 제외한 이 개구간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하이값 정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F에 C를 대입해. 그럼 이거 이런 거냐. 뭐 C 세제곱 더하기 2C 제곱 더하기 C 빼기 1는 0. 그러니까 이런 C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런 C가 요 안에 있어요. 0. 얼마인가 봐요. 요거의 의미는 C는 0. 땡땡땡 되는 이런 수예요. 안 뜻이 거잖아. 그치? 0과 1 사이의 수니까 0. 얼마? 0.3, 0.4 뭐 이런 수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수를 여기다 넣으면요. 요게 는 0 된다 이거죠. 그게 뭔데요? 이 방정식의 근 아닌가요? 이 방정식의 해가 C 아니냐는 거야. 똑같잖아 모양이.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C야. 그 C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죠. 0과 1 사이에. 그래서 이 중에 근이 존재하는 것은 얘예요. 디귿. 이해 가요?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어. 좀 기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조금 털어놨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중간에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곳이 존재하죠. 그쵸? 이해 가요?
부호 바뀐다는 뜻은 그 사이에 0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사이값 정리라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0이고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 플러스 3이야. 그럼 이 사이에 0이 있겠네. 이렇게 0. 0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어? 보다시피 0과 1 요 사이에 있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C. 이 C를 잡으면은 저 준식을 만족시킨다. 왜? 이러니까. 요런 C가 있다는 뜻이니까 C를 대입해서 만든 식. 그래서 C가 근이고요. 근이 어디 있다고요? 0.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방정식의 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근사값은 찰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0번, 20번 반복하면은 이 범위를 우리가 좁힐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걸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저기 뭐야 만렙 PM이나 딴 거 할 때 다시 몇 번 연습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뭘 찾는 게 포인트냐면은 언제 부호가 바뀌어요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는 플러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와버리네? 그러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이 사이에 0이 있겠다. 0을 대입해서 만들게 38선 구멍 뚫린 곳이 있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어려워. 끝으로 마지막 2번 문제. 자, 연속인 함수가 있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f에 마이너스 2 넣으면 2,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 f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f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f에 2 넣으면 2입니다. 과연 이 방정식은 이 구간 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나요? 이게 아까 예를 들었던 저 그래프에 점 찍는 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마지막 문제야. 쉽네. 요것만 하고선 잠시 휴식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받을 거야. 아까 플러스 수업 때 했던 거, 풀었던 것 중에 숙제했던 것 중에 모르는 것들 질문 받을 거니까 요것만 하면 끝나. 이게 뭔 뜻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38선 X축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2래요. 이 위에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일 때 3? X가 마이너스이면요 3이라는 이 위에 점이 찍힌다요.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2, 0일 때는 마이너스 2 아래쪽에 점이 찍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차라리 저기 뭐야 좌표평면에 그릴까 이렇게? 1일 때는 1이 마이너스 1이죠. 1일 때는 이 밑에 있네요. 1일 때는 마이너스 여기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2입니다. 여기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1초마다 한 번씩 레이더를 이렇게 뿌린 거야. 뚝뚝뚝 그랬더니 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나 봐. 얘가 언제 이 선을 넘어가냐고요. 이 선을 넘나드는 곳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려면 분명히 여기 통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프가. 물론 위에서 위로 갈 때도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갈지 혹은 아래를 들렸다가 간 건데 우리가 못 발견한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프가. 뭔 말인지 이해가니? 아래점을 찍고 올라가는지 그냥 올라가는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선 교점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잖아. 그럼 얘는 교점이 있겠지 반드시. 그래프는 분명히 어떠니까? 연속이니까. 끊기지 않았을 테니 쭉 내려온 모양 아니겠냐는 거야. 마찬가지야. 음수에서 음수 가를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쳐서 갔는지 그냥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확실한 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잖아 보다시피. 그치? 그러면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안 지나갈 수가 있지? 연속인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최소한 교점 2개는 확보 아니냐는 거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가지? 최소한 교점 2개는 확보. 위에서 아래로 갈 때 한 번, 아래에서 위로 갈 때 한 번. 근데 아래에서 아래 갈 때나 위에서 위로 갈 때는 모르지.
저 축과 만나는지, 그치?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말하기를 적어도 아무리 못 잡아도 보다시피 교점 2개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 교점이 무슨 뜻인데 이게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뭐 C, 0 이런 거 아니야? 좌표가? 뭔 말이야? 대입하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C 넣으면요 보다시피 0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교점 좌표예요. 두 개는 확보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의 실근? 2개의 실근 나온다는 거죠. 이 2개.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런 수. 또 하나는 1과 2 사이. 1점 얼마 이런 수. 이 2개가 아마 저 방정식의 근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최소한 2개는 된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프 같은 것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